안녕하세요. 수학삼촌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첫 번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해볼 내용은 학습 목표인 1번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확장한다. 자, 요 확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삼각비를 썼어요. 근데 이제 그리고 삼각형에서는 각도가 커봐야 180도까지가 최대죠. 세 각의 합이 180이니까. 그리고 우리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삼각비를 정의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90도가 넘는 각도에서도 사인, 코사인,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. 두 번째는 사인, 코사인의 관계를 정리한다. 그 내용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삼촌이 보여주려고 해요.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큰 생각 없이 외우고 있는 울서탕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원래 삼각함수는 반드시 고등학교 삼각함수는 반드시 호도법을 이용해야 돼요. 호의 길이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, 이걸 호도법이라고 했었죠. 그 호도법으로 삼각함수를 다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방법이에요. 그런데 이 책은 중학생부터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심화 개념서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중학생들에게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60분법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. 하지만 내용은 360도까지 다 삼각비를 정의할 거니까 호도법만 나중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여러분은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각함수를 360도까지 늘려놓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길게 1080도, 720도 여기까지 가면서 어떤 게 문제냐면 대칭성, 그 다음에 주기성이라는 특징이 나옵니다. 대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? 주기성이라는 거는 반복된다는 거예요.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고 작년과 같은 올해가 반복되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1년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게 다 주기성이거든요. 요 두 개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어요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볼 겁니다.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.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요 4분의 1만 딱 떼어낸 거죠. 얘는 전체를 다 그린 거고.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. 여기서 요까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90도까지만 삼각비를 정리하는 거고 0도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0도에서 한 바퀴 돌고 360도까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두 바퀴 돌아서 720도까지 몇 도라도 상관없이 항상 그릴 수 있고 심지어는 이 각을 마이너스로 정의하면 마이너스 값까지도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. 이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모든 각, 양수의 각, 음수의 각까지 다 다룰 수 있다. 그게 고등학교의 삼각함수의 특징이다.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. 이 그림 하나로 거의 모든 게 다 끝납니다. 고등학교에서는 삼각함수를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원에서 정의를 해요. 그리고 삼촌이 몇 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직각 삼각형은 원에서 태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은 부분집합으로 표시하면 원에서 태어났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얘가 90도까지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얘는 모든 각에서도 다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위에 그림을 봅시다. 이 그림은 정 안 되면 외워야 돼요. 외운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방식을 써도 괜찮을 정도로 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
삼촌이 외우게 시키는 거 정말 안 좋아하지만 최소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이 그림을 외우고 계속 고민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써도 좋을 정도로 얘는 중요한 그림이에요. 자, 원이 어떤 점이었든 상관없어요. 한 점을 딱 잡아요. 이 점을 P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P점은 반지름이 1인 원의 한 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하는 거는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죠. 1 곱하기 코사인 A를 하면 X가 되고, 그래서 X는 코사인 A, 그 다음에 Y는 사인 A가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따라오셨죠?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변을 이 변과 삼각비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, 그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어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보니 우리는 P는 코사인 A와 사인 A로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사인의 모음이 되겠습니다. 즉,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거는 사인 A가 뭐라고요? 사인 A가 바로 Y 좌표값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바꿀 거는 뭐냐면 A예요. 삼각함수는 누가 결정한다? 각도가 유일하게 삼각비의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각도 A입니다. 자, 각도 A를 바꿀 때 사인 A 값인 Y 좌표 값이 어떻게 움직이냐?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. 자, 0도일 때는 어디에 와 있죠? Y 좌표 값이 0이죠.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시선이 이 방향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X 좌표 값은 안 보여요. 자, 이렇게 올라갔어요. 그러면 Y 좌표 값은 여기네. 맞죠? 또 올라갔어요. 여기네. 또 올라가요. 여기네. 우린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. 그래서 90도가 딱 되는 순간 90도가 되면 사인 A는 1이네. 맞죠?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. 그랬더니 이전에 가졌던 값을 가지네요. 또 좀 더 내려왔어요. 각도가 점점 커졌어요. 이렇게 A가 90도를 넘어서서, 그리고 이렇게 되었어요. 또 각도가 커졌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. 그래서 180도가 되면 사인 A는 0이 됩니다. Y 좌표값이니까. Y 좌표값. 잊으면 안 돼요. X는 좌표값은 무시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270도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랬을 때 원위의 점은 여기로, P는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? 사인 A는 마이너스 1. 그리고 360도가 되면 사인 A는 다시 0. 그리고 얘가 360도에서 다시 90도를 더하면 450도가 되면 사인 A는 다시 1. 쭉 반복된다고요. 여기서 이렇게 이 세트가 반복이 되죠. 그래서 얘를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90도, 450도, 180도, 540도. 이 차이가 얼마냐면 360도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인 값은 360도를 주기로 가진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는 됐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값이랑 이 각도일 때랑 이 각도일 때랑, 즉 요 각일 때, 이 각일 때
y좌표값이 같죠. 그쵸? 그래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도 이 좌표 요 값하고 쭉 넘어와서 요렇게 이은 요 값하고는 y좌표값이 같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하고 여기서의 좌표값도 같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얘네는 대칭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요 값들을 중간중간에 있는 여기 값, 여기 값, 여기 값들을 조금 채워 넣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 모양이 됩니다. 자, 이 모양의 특징을 잘 보세요. 아까 0일 때, 0도일 때는 0이었고 90도일 때는 1이었고 180도일 때는 0이었고 다시 마이너스 1, 0, 1, 0,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쵸? 그래서 요거를 잘라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네.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한 세트네. 세트와 세트 사이의 간격이 360도이니까 얘를 우리는 주기가 360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. 반복되는 주기가 360도. 자,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걸 요건 좀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. 자, 요 파란색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어지죠. 이렇게 포개어지잖아요. 그죠?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? 선대칭이라 그래요. 선대칭. 자, 그다음에 요 선대칭이 몇 도 간격으로 되어 있냐면 90도, 270도, 그다음에 450도. 즉 180도 차이로 선대칭이 됐어요. 그런데 대칭이 여기만 있느냐? 그렇지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. 요걸 기준으로는 점대칭이에요. 맞죠? 자, 또 요걸 기준으로 해도 점대칭이에요. 요걸 기준으로 해도 점대칭이에요. 즉 0도, 그 다음에 180도, 그 다음에 360도, 540도 기준으로 점대칭인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요 차이도 또 180도예요. 180도예요. 자,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대칭, 선대칭, 점대칭, 선대칭, 점대칭, 선대칭, 점대칭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게 바로 삼각함수의 사인 그래프의 특징입니다. 자, 그럼 사인을 했죠.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할 시간이에요. 삼촌이 사인했으니까 코사인도 그렇겠지라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. 여기 책의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위에서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각도가 변하면서 x 값의 좌표값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. 그쵸? 높낮이 알 수 없어요. 자,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코사인의 모음을 똑같이 그려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사인 그래프까지 다 잘 그렸잖아요. 그러면 재미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바로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쵸?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.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삼촌이 새로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다른가? 삼촌은 이걸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면
만약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요 축을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X축도 없앴어요. 가로축과 세로축을 다 없앤 상태로 만약에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게 사인 그래프인지 코사인 그래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전혀 없어요. 이게 축이 여기가 원점이다 라고 주어져야만 얘는 사인 그래프네. 반대로 여기가 원점으로 지어진다면 이거는 코사인 그래프네 라고 할 수 있지. 이거 축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 그래프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삼각함수의 원탑 공식은 무조건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1이라고 했죠. 자, 이 식을 3초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고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알 수 있다 인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겠죠.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달라?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데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면 10개 사면 5,000원이라는 건 당연하지. 그쵸? 그러니까 내가 5,000원에 10개를 500원짜리를 50개를 사면 5,000원이다라는 것처럼 개수하고 가격만 알면 금액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. 내가 가진 돈을 5,000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사과 1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표현은 좀 어려운가? 그럼 일단 넘어가고 어찌됐든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알 수 있다. 얘를 알면 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두 개가 같은 거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. 사인을 알면 코사인 값을 알 수 있고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알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그게 뭐가 달라요? 같죠? SAS나 ASA나 SSS나 같다니까요. 같은 삼각형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변과 끼인각으로 표현할 거냐 또는 한 변과 양끝각으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 변으로 표현할 거냐 그 표현 방법이 이거인 거지 본질은 요 삼각형 하나라는 거예요. 즉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 3초는 해석하는 거예요.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구별할 수 없다. 그래프 모양만 봐가지고는. 그쵸? 두 번째,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이니까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.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서 좀 짜증이 날 뿐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인과 코사인은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삼촌의 표현이 조금 어설프고 혼자서 떠드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.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고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. 자,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곁들여 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